생활자들을 위한 타로카드 이야기 쓰레기통입니다. 지난번에 키워드에 대한 썰을 좀 풀어봤는데 말이죠. 바로 그 다음부터는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하면 좋겠지만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오늘 할 이야기는 타로카드를 하게 되면 반드시 거친 것 중에 하나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제가 테스트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제가 타로카드 현업자들이랑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뭐냐? 그럼 우리가 지금 취미 생활로 하고 있는 이 타로카드인데 타로카드가 뭐냐? 왜 타로카드를 공부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다들 뭐 타로카드를 점을 보려고 타로카드를 공부를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당연히 타로카드로 점을 볼 수 있으니까 타로카드로 점을 보겠다는 말인데 이제 우리가 타로카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본적으로 타로카드가 뭐에 쓰는 물건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정확하게 짚어보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점을 보기 때문에 단순히 타로카드가 점을 보는 도구냐 하면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타로카드는 점도 볼 수 있게 만들어진 도구다 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타로카드가 원래 점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는 아니다. 다만 이걸로 점도 볼 수 있게 만들어진 도구다라는 건데 원래 목적은 점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웨이트 카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모던 타로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웨이트 카드를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 웨이트 타로를 만든 그 에드워드 아저 웨이트라는 사람은 이제 골든던 황금 여명회라는 단체에 소속돼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타로 카드가 웨이트 타로 카드죠. 문제는 이 단체, 골든던이라고 하는 단체가 문제인 건데요. 뭐 장르십자회, 황금 여명회, 프리메이슨, 뭐 다 이런 거 이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신비주의 단체, 뭐 비밀결사, 뭐 이런 식으로 말들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 황금 여명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신비주의 기독교 단체라고 불러요. 우리 신비주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그 기독교의 반대적인 또 다른 개념인 거죠. 뭐냐면 이 기독교, 천주교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문자주의 기독교라고 부르고 신비주의 기독교들은 이제 뭐 영지주의 기독교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이제 문자주의 기독교하고 영지주의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무엇을 구원이라고 부르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받아들이는 게 틀리다라는 거죠. 현재 그 기독교, 그 다음에 카톨릭, 이쪽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요구하죠.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한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가 너는 봐야만 믿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냥 한마디로 무조건 믿어라. 이런 믿음,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기존의 이제 문자주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이죠. 그런데 이 반면에 이 영지주의 기독교에서는 지식, 아는 것, 참된 지식을 아는 것, 참 지식을 아는 것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지식을 얻음으로써, 알을 얻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뉘어지게 되느냐면 이게 사실 교회 권력, 그 당시의 황제의 권력, 그러니까 정치권의 권력과 또 교회 권력 간의 문제 때문이죠. 이게 우리가 이 세계공의회라는 걸 통해서 이게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게 세계공의회라는 걸 이제 사실 저 어렸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다녔을 때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요즘 언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계공의회라는 게 뭐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을 황제가 다 모으는 거죠. 모아서 그 종교에 대한 어떤 토론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첫 번째 공예라고 불려지는 게 이제 325년에 니케아에서 벌어진 1차 니케아 공예인데, 여기서 이제 부활절이랑 삼일체론, 그 부활절의 그 시기하고 삼일체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되게 돼요. 이때를 통해서 이제 한 개의 종파가 이단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파문을 당하게 돼요. 교단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돼요. 이게 이제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이 아리우스파라는 데는 삼일체를 부정한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신의 그 성부와 성부에 종속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삼일체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파였기 때문에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뭐 이뿐만 아니에요. 이제 종교개혁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 뭐 몇백 년에 걸쳐서, 뭐 제가 듣기로 뭐 1800년, 1900년대까지도 이 세계공예가 있었다고 하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 세계공예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세계공예를 통해서 이단으로 파문당한 대표적인 게 뭐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도 다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 세계공예를 통해서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파문을 당하게 되죠. 자, 어쨌든지 간에 이 공예를 통해서 뭐 교회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 정경, 외경, 위경 뭐 이런 것들도 이 공예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이 공예를 통해서 4대 복음서 이외의 나머지 모든 복음서는 다 인정을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4대 복음서만이 유일한 복음서라고 확정이 되어지고, 그 이외의 나머지 복음서들은 모두 폐기가 되게 되죠. 이 문자주의 기독교와 영지주의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복음서가 그래서 서로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 기독교에서 사용하던 복음서들은 모두 폐기가 되죠. 그리고 이 영지주의 기독교 이 단체들도 모두 다 탄압 대상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게 탄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자신들의 그 어떤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말 듣지 않는 사람들 다 잘라내는 거죠. 기본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어떤 지식을 터득하게 되면 내가 신과 같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 신과 같은 어떤 위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영지주의다 보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떤 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뭐라고 해봤자 나만 잘하면, 남들이 어떤 뜻이든 간에 나만 잘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의 어떤 그 제어 능력이 제어 권한의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이단으로 만들고 다 배척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골든런도 이런 영지주의 기독교 단체다 보니까, 그리고 에드워드 아저 웨이트 역시 이 골든런에 소속돼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단체를 통해서 나온 웨이트 카드 역시 이 영지주의 기독교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배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문제는 또 이 웨이트가 그렇다고 해서 골든런의 아주 핵심적인 멤버였는가 하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자료에 따르면 웨이트도 일단 아웃사이더였던 거죠. 웨이트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그 골든런의 의식 마법에 대해서 모두 일체를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부분을 많이 주장했기 때문에, 황금여명의 안에서도 사실은 그 핵심 테두리 바깥에 있던 사람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1909년에 웨이트 타로가 출판될 그 즈음에는 황금여명에는 이미 6개 조각으로 나눠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웨이트는 그 중에 그 6개 분파 중에 하나인 필로우십 오브 로지클로스라는 그 단체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래서 웨이트 타로가 출판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보니까 1914년에
웨이트는 황금여명회를 나와서 펠로우십 오브 로지크로스라고 하는 독립단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 단체가 아직 현재 존속을 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영국, 호주, 브라질, 프랑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미국에서 펠로우십 오브 로지크로스의 어떤 사원, 그러니까 성당 같은 거죠.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웨이트 카드 설명서인 픽토리얼 키 투 더 타로라는 책을 읽다 보면 이전에 어떤 사람들은 이 카드에서 이 카드에 대해서 이러한 의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아니다. 이 카드는 이런 의미다. 이전의 의미들은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타로 카드라고 하는 것은 이 영지주의 복음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주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지주의 복음,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일체의 어떤 도구 중에 하나인 거죠. 심지어는 이 픽토리얼 키 투 더 타로 책 서문에 웨이트가 타로 카드는 점술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역을 다룬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그런 부분이에요. 타로 카드는 뭐 점술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관이라든지 뭐 어설픈 뭐 그런 점술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은혜에 의해서만 해석이 가능하다. 이게 뭐 영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로 카드는 어떤 개인의 영성을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지 점으로서 사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픽토리얼 키 투 더 타로 서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웨이트카 한 서문에 표현된 이야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골든던에 대해서 책을 쓴 이스라엘 리가드라는 사람이 골든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도 보면 타로 카드의 실질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의식과 명상이고 주로 명상 쪽에 좀 더 치중돼 있고 타로 카드에 대한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타로 카드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스라엘 리가디가 그 책에서 써놓긴 했죠. 어쨌든 주 목적은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어떤 의식과 어떤 명상 이런 것들의 도구로서 소요되는 타로 카드의 역할 그리고 그게 그런 어떤 의식이나 명상에서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점술로서 쓰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체 영역에 비하면 정말 아주 미미한 정도의 설명밖에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타로 카드의 역할이 그 정도라는 거죠. 점술적인 역할은. 그래서 이 타로 카드는 기본적으로는 점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영적 자아,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지 점을 보기 위한 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인터넷 한 타로 카페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봤어요. 이제 제목이 뭐냐면 타로 리더님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이었는데 안에 내용은 본인 타로는 왜 보지 말라고들 하는 건가요? 타로 초보인 저로서는 본인의 점 보는 것 이외에는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적중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러시던데 객관적인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런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타로 카드를 만들고 지금 방금 말씀했던 그 골든던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영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이쪽에서 타로 카드를 원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들은 전혀 나오지 않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만 본인 타로는 본인이 보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일명 현업자들이죠. 현업자들, 전문가들.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로카드 자체가 일단 점을 보는 도구는 아닌데 점도 볼 수 있게 만들어진 도구란 말이죠. 점도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개인의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점을 보는 것도 타인의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점을 보는 게 맞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점을 못 보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죠. 타인의 점도 볼 수는 있어요. 뭐 제한적인 거기는 하겠지만 타로카드는 기본적으로 리딩을 하는 사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점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질문의 의도나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타인의 점도 볼 수 있죠. 문제는 애초에 자기 점을 보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 도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점을 보면서 돈을 받고 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본인 점은 본인이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하죠. 타로카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타로카드로 다 자기 점을 자기가 보고 이래버리면 돈 받고 다른 사람 점 봐주는 자신들은 밥벌이가 안 되잖아요. 밥벌이를 하려면 당연히 본인 점은 본인이 보면 안 된다. 이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돈을 받고 사람들한테 타로카드를 가르쳐줘요. 돈을 받고 사람들한테 타로카드 가르쳐주면서 자기 점은 자기가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네가 타로카드를 열심히 공부해서 타로카드를 아무리 잘 알아도 결국 너는 점을 나한테 봐야 돼 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돈 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사실은 다 헛소리죠. 헛소리. 타로카드로 자기 점 봐도 됩니다. 그냥 뭐 다른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개떡맞는 소리죠. 어쨌든 타로카드는 기본적으로 점술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도구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점술을 위한 도구는 아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만든 영상이에요. 자, 일단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만으로 하겠습니다.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러는 거죠. 타로카드의 원래 목적은 점수는 아니다. 하지만 점도 볼 수 있게 만들어진 도구다. 네.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 보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